안녕하세요. 늘 여러분을 지지하는 지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과학책 32쪽, 33쪽, 그리고 실험관찰책 17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과학책 32쪽, 33쪽, 그리고 실험관찰책 17쪽을 펴주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모두 준비가 됐죠? 그러면 지금 바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역시나 지난 시간 복습을 해봐야겠죠?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요, 여러 다양한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 생물 요소, 그쵸? 그리고 비생물 요소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생태계다. 또 생태계는 종류와 규모가 다양하고 서로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모든 장소가 생태계가 될 수 있다 라고 공부했었죠?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몇 번째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맞나요, 여러분?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이 생물 요소, 비생물 요소 중에 생물 요소에 주목해서 공부했어요. 생물 요소를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봤었는데요. 분류 기준 뭐였나요? 그쵸? 이제 바로 나와야겠죠? 맞아요. 양분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양분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분류했었죠? 그래서 생산자는 양분을 스스로 얻는 생물 요소, 그리고 소비자는 다른 생물을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생물 요소, 그리고 마지막 분해자는 죽은 생물이나 혹은 배출물에서 분해를 통해서 양분을 얻어가며 살아가는 생물 요소였죠. 여러분, 이 세 생물 요소들 중에서 하나라도 사라지면 어땠죠? 맞아요. 생태계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공부했던 게 바로 다양한 생물들의 먹이 관계였어요. 자, 여러분들 왼쪽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의 먹이를 가지고 그 먹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먹이 사슬이었고요. 이 먹이 사슬을 여러 개를 가지고 와서 다양한 생물들의 먹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먹이 그물이었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그때도 사진 보았듯이 사슬처럼 얽히고 있어서 먹이 사슬, 먹이 그물은 그물처럼 얽히고 설켜 있다 해서 먹이 그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까지 공부했는데 여러분 기억나겠죠? 여러 생물이 함께 살아가기에 유리한 먹이 관계도 공부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여러분? 맞아요. 다양한 여러 생물이 함께 살아가기에 유리한 것은 사슬보다는 그물이었죠? 그래서 먹이 그물이 다양한 생물이 함께 살아가기에 유리한 먹이 관계였습니다. 이유는 뭐였나요? 맞아요. 여러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먹이가 사라져도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서 함께 살아가기에는 먹이 그물이 더 유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 사진을 주목해 주세요. 이거 여러분들 많이 사진 화면이나 인터넷이나 TV 화면을 통해서 본 것 같아요. 이거 뭔가요? 맞아요. 피라미드죠?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정말 유명한 건축물이죠. 선생님, 갑자기 과학 시간에 웬 피라미드예요? 오늘 공부할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생태계 내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의 소중함을 깨달아 볼 거고요. 두 번째, 생태계 피라미드. 그리고 생태계 평형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갑자기 피라미드가 나왔네요. 선생님이랑 생태계 피라미드, 생태계 평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책 32쪽을 펴주세요. 이미 펴져 있는 상태죠. 그럼 선생님과 함께 내용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생태계는 어떻게 유지될까요? 생물은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알아봅시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생산자를 먹이로 하는 생물을 무슨 소비자?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생물을 2차 소비자. 마지막 단계의 소비자를 최종 소비자라고 한대요. 생태계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생태계에서 생물들의 수는 먹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먹이 단계별로 생물의 수를 쌓아 올리면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는데 이게 바로 무엇이다? 생태 피라미드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과서 아랫부분 생태 피라미드를 보면요. 진짜 피라미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맨 아랫부분부터 볼게요. 여러분 지금 피라미드를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구역으로 쪼개봤는데요. 맨 아랫부분부터 보세요. 여러분 맨 아랫부분의 면적이 어때요? 가장 넓죠. 그럼 그만큼 많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보면요. 맨 아랫부분은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생산자예요. 생산자는요. 스스로 먹이를 만들어서 양분을 얻는 생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그 생물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의 그런 방해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보니까 두 번째 부분은 1차 소비자라고 나와 있죠. 1차 소비자는요. 누구를 먹이로 살아가냐? 바로 이 생산자를 먹이로 살아가는 생물이에요. 얘들아, 예시로 메뚜기가 나와 있는데요. 메뚜기는요. 생산자인 벼를 먹어요. 근데 벼가 예를 들어 벼가 5개 있어요. 근데 메뚜기가 선생님 기준을 마리로 하지 않고 개로 할게요. 메뚜기가 100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 먹을 수 있는 게 5개밖에 없는데 100명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자보다는 소비자가 더 적을 수밖에 없어요. 1차 소비자가. 자, 그 다음 파트를 보니까 2차 소비자가 나오죠. 2차 소비자는요, 요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해서 살아가는 생물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생물이 개구리인데 메뚜기가 2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개구리가 100마리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메뚜기보다는 개구리가 수가 적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소비자가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단계의 소비자는 우리가 최종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최종 소비자의 예시로 매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생태계에서 생물의 수는요, 어쩔 수 없이 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물의 수를 쌓아 올리다 보면 피라미드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태 피라미드라고 불러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생태 피라미드는요, 요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쵸? 선생님이 간단하게 여기서 지금 최종 소비자가 빠져 있는데 최종 소비자가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보면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가운데 부분이 갑자기 막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먹이로 해서 살아가는 여기 아랫부분 생산자 애들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왜냐면 메뚜기가 벼를 100마리 있을 때보다 200마리 있을 때 더 많이 먹을 테니까. 그쵸? 그리고 요 1차 소비자 위의 소비자인 2차 소비자를 보세요. 2차 소비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먹이가 많아졌어.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더 먹으면서 활발히 번식을 하겠죠.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요런 형태를 띄어요. 1차 소비자가 증가했을 때, 요 가운데가 증가했을 때, 이 아랫부분은 줄어들고,
윗부분은 늘어납니다. 윗부분이 늘어나다 보면 결국에는 이 개구리가 많아질수록 메뚜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 많아지면 또 그만큼 잡아먹으니까. 그렇다 보면 결국엔 다시 또 피라미드 형태가 완성돼요. 이렇게 생태 피라미드는 늘 요런 위로 올라갈수록, 단계가 올라갈수록 생물들의 수가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실험 관찰 17쪽 더 생각해 볼까요? 1번 문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더 생각해 볼까요? 1번 문제, 과학책 32쪽에 있는 생태 피라미드에서 1차 소비자인 메뚜기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생태계 구성 요소는 일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이미 선생님이랑 아까 공부했어요. 1차 소비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어요? 그쵸? 메뚜기 있었죠? 여러분, 메뚜기가 늘어나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뭐가 줄어들어? 메뚜기 먹이인 벼는 줄어들겠죠? 그쵸? 그래서 메뚜기의 먹이가 되는 생산자의 수는 줄어들어요. 그쵸? 그런데 반대로 이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개구리 입장에서 봅시다. 개구리 입장에서는 와, 너무 좋아. 먹이가 너무 많아졌어. 많이 먹다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2차 소비자의 수는 늘어나겠죠? 그러면 여러분, 2차 소비자를 먹으며 살아가는 게 또 있었어요. 맞아요. 최종 소비자죠? 최종 소비자는요, 이 2차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예시로 보면 매예요. 매 입장에서는 개구리가 늘어나면 너무 좋잖아. 그쵸? 마찬가지. 최종 소비자의 수나 양도 결국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정리한 내용 선생님이 예시 답안으로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아랫부분인데요. 1차 소비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증가하면서 1차 소비자가 먹이로 해서 살아가는 생산자, 벼, 그리고 2차 소비자, 개구리는 수나 양이 일시적으로 변하지만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생태계는 다시 평형을 되찾아요. 아까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요거 봤었죠? 결국엔 일시적으로는 늘어날지 몰라도 결국엔 나중에는 이 1차 소비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먹이가 늘어나서 그걸 먹으면서 살아가는 애들이 더 늘어나. 그러면 그걸 먹으면서 살아가는 개구리가 늘어나 버렸으니 메뚜기를 막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메뚜기가 잡아먹히다 보면 결국엔 이 메뚜기 1차 소비자 부분이 수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랑 실험관찰 17쪽 1번 정리한 내용, 지금 여러분들 실험관찰 17쪽 펴서 직접 실험관찰 책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영상을 멈추고 실험관찰 17쪽 정리해 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 모두 정리 다 마쳤죠?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과학책 32쪽을 봐주세요. 과학책 32쪽에 생태 피라미드 나와 있는 아랫부분을 봅니다. 자, 선생님이랑 과학책 내용을 먼저 읽어볼게요.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 또는 양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나 특정 생물의 수나 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도 해요.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원인에는 가뭄, 홍수, 태풍, 지진, 산불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댐, 도로, 건설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도 있어요. 깨진 생태계 평형을 다시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 또는 양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생태 피라미드 봤었죠? 이 생태 피라미드가 어느 부분 튀어나오거나 하는 것 없이 이 생태 피라미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태계 평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생태계 평형과 관련된 내용은 선생님이랑 애니메이션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잠시 영상을 멈추고 과학책 33쪽에 나와 있는 사파를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 모두 읽어봤나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여줄게요. 애니메이션 영상을 먼저 보고 선생님과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국립공원의 늑대는 주로 동물들이 물을 마시려고 찾아오는 강가에서 사슴 등을 잡아먹으며 살아갔습니다. 몇 년에 걸쳐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늑대를 사냥하면서 1926년 무렵 국립공원에 사는 늑대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늑대가 사라진 뒤 사슴의 수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사슴은 강가에 머물며 풀과 나무를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 결과 강가에 사는 나무로 집을 짓고 나뭇가지 등을 먹기도 하는 비버가 국립공원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1995년 국립공원 관리자들은 늑대를 다시 국립공원에 풀어놓았습니다. 그 후 사슴의 수는 줄어들었고 사슴은 늑대를 피하려고 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국립공원의 생태계는 평형을 되찾았습니다. 사슴의 수도 적절히 유지되고 강가의 풀과 나무도 다시 자라게 되어 비버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자, 모두 애니메이션 영상 잘 확인했죠? 그러면 선생님과 더 생각해 볼까요? 1번,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생각해 볼까요? 1번은 이미 선생님과 공부한 내용이네요.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 33조 국립공원의 생물 이야기에서 만약 국립공원에 늑대를 다시 풀어놓지 않았다면 현재 국립공원에 사는 비버 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선생님이랑 실험관찰책 17쪽에 정리하면서 질문의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험관찰 17쪽 2번에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 아까 애니메이션 영상을 통해 보았듯이 국립공원에 늑대를 풀어놓으니까 사슴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생태 피라미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생태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랫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는 이 국립공원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풀과 나무들이 되겠죠? 이 풀과 나무들을 잡아먹는 1차 소비자가 사슴이 되었고요. 그 다음 이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가 2차 소비자가 됐어요. 그쵸? 근데 처음에 늑대가 사라지면서 사슴의 수가 엄청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 이 사슴이 늘어나면서 풀과 나무를 무분별하게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국립공원에서는 늑대를 다시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늑대를 다시 풀어놓아서 사슴의 수량이 결국엔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비버가 갑자기 나왔네요. 비버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비버는요, 강가에 있는 나무로 집을 만들고 나뭇가지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생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1차 소비자에 사슴뿐만 아니라 누가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버가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만약에 늑대를 다시 풀어놓지 않았다면 국립공원에서는 비버 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물론 비버가 풀과 나무를 먹으면서 살아가지만 비버는 이 나무를 가지고 집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생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늑대를 풀어놓지 않아서 사슴의 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사슴이 무분별하게 풀과 나무를 막 먹어버리죠? 그러면 비버가 나무를 가지고 집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없겠죠? 그래서 국립공원에 늑대를 다시 풀어놓지 않았다면 비버의 수는 당연히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렇다? 왜냐? 국립공원에 늑대를 풀어놓지 않는다면 누가? 사슴의 수가 당연히 줄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집을 만들며 살아가는 생물인 비버는 사슴이 자꾸 늘어날수록 풀과 나무가 사라져버리니 비버 또한 살아갈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슴이 풀과 나무를 먹어치우다 보니 비버 또한 풀과 나무가 자라지 않아 살기 어려워질 거기 때문이에요. 어려워짐으로 수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내용은 좀 더 깔끔하게 예시 답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어요.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고 실험 관찰 17쪽 더 생각해 볼까요? 2번 문제 여러분이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멈추고 써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모두 정리를 했죠? 그러면 선생님과 이제 마지막 초간단 복습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생물이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과연 이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알아봤어요. 생태계는요, 크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생물 요소를 구분했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는 생산자를 잡아먹는 소비자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류해 볼 수 있었죠. 생산자만을 잡아먹는 소비자가 바로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생물 요소가 바로 2차 소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소비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물 요소를 좀 더 세분화하면서 이 생태계가 이 피라미드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태계 피라미드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생태계 피라미드가 계속 유지되면서 생태계가 유지되는 모습이 바로 생태계 평형 상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생태계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태계는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생태계 피라미드와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